커머스에서 번 돈을 이제 부동산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 성과는 이 부동산에 투자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보면은 뭐 돈 되는 키워드 뭐 수두룩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뭐 계시던데 사실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거든요. 보통 한두 분만 돈을 벌고 대부분 돈 못 벌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하면은 해당 키워드와 정말 핏한 제품을 소싱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서 오는 거거든요. 그 키워드 핏이라는 건 뭐냐면 키워드 결이랑 정확하게 맞는 제품을 소싱하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키워드가 가진 결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냥 찾으면 좀 어려운데 그냥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드래곤이라고 하고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쿠팡에서는 로켓크로스, 로켓 배송하고 있고 네이버도 하고 있고 자사몰에서는 이제 뷰티 브랜드 전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온라인에서 판 잉여금을 지금 부동산 자산을 취득하는 데 조금 중점을 두고 있는 부동산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요즘 사실은 온라인 커머스에 지금 들이는 시간보다 사실 부동산 임장 가는 시간이 요즘 더 많은 것 같아요. 임장 가는 시간이 많으심에도 네. 매출이 그럼 어느 정도인가요? 그 지난달에 1억 5천 정도 나왔는데 원래는 2억 정도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쪽에 조금 집중하다 보니까 매출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1억에서 1억 5천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나눠서 쓰는데도 억대 매출이 나오는. 그렇죠. 예, 뭐 기본 세팅이 이제 주력 제품들은 시장이 딱 자리가 잡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어떻게 세팅을 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매출을 낼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예. 간단히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일단은 저 네이버에서는 국내 공장 위탁 두 가지 제품 팔고 있고요. 쿠팡은 흔히 얘기하는 1688 제품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중국에서 제가 OEM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자사몰에서는 이제 메이크업 브러쉬 뷰티 브랜드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매출이 한 1억 5천 정도 나오시는데 네, 지금 1억에서 1억 5천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마진은 한 어느 정도 나오세요? 마진은 15% 정도 남기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거 마진이라는 게 사람 말하는 것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제가 말하는 15%는 오로지 제가 이제 삶을 영위하는데 쓰는 그 생활비만 빼고 다른 거 다 포함했을 때 심지어 뭐 넷플릭스나 이런 뭐 구글 덕스 같은 것도 비용으로 다 잡거든요. 그런 거 다 잡았을 때 마진이 한 15% 정도 남기고 있어요. 대표님 상품은 한 몇 개 정도 올라가 있어요? 테스트하는 제품 빼고 주력 제품이 8개 정도 되고요. 주력 카테고리가 좀 있으시죠? 의류를 제외한 패션 잡화가 제 주력 카테고리예요. 그거는 이제 쿠팡에서 잘 팔리는 거죠? 그쵸. 이제 쿠팡에서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매출을 지금 네이버나 지금 자사몰 쪽을 조금 이관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매출이 안 나와서 고민이신 분들이 네네. 예. 대표님 보셨을 때 그런 분들이 좀 공통점? 지금 현상에서 더 매출을 높이려고 하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SKU에서 매출을 더 뽑던지 아니면 새로운 상품을 추가를 하던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존 가진 상품에서 매출을 더 뽑으려고 하면은 광고비를 더 태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광고비를 더 태우려고 하면은 지금 갖고 있는 제품의 광고 효율, 즉 광고 데이터가 뭐 클릭률, 저랑률, 광고 효율 이런 것들이 좋은지를 봐야겠죠. 근데 그게 좋으면은 당연히 광고를 더 태우면 되는 거고, 그게 안 좋으면은 해당 광고 말고 다른 마케팅 툴을 공부를 해가지고 적용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SKU를 추가하는 방법이 사실은 기존 SKU에서 매출을 더 뽑아내는 것보단 쉽긴 해요. 근데 이것도 어쨌든 새로운 SKU를 계속 넣으려고 하면은 어쨌든 이건 소싱의 단계잖아요. 성공 확률이 높은 소싱을 계속 하면서 테스트를 해나가야죠. 그렇게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소싱법이 있나요? 일단 소싱의 기본은 저는 키워드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키워드 하고면 저는 또 키워드 얘기하면 좀 지겹네라고 이제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유튜브 보면은 뭐 돈 되는 키워드 뭐 수두룩하다고 하면서 얘기하시는 분들 뭐 계시던데 사실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은 돈 되는 키워드라는 게 결국 조회량 대비 그 키워드 제품을 판매하는 공급자가 적은 거, 그게 1차적으로 될 수 있고, 만약에 뭐 쿠팡으로만 이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키워드를 검색했는데 1페이지 상위에 뜨는 업체들이 우리가 만약 로켓 그로스로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대부분 1페이지에 상위 뜨는 애들이 뭐 윙 판매자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 돈 되는 키워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 키워드를 수강생 10분한테 주면서 다 소싱해서 팔아보세요 라고 하면은 보통 한두 분만 돈을 벌고 대부분 돈 못 벌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하면은 그 해당 키워드와 정말 핏한 제품을 소싱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키워드랑 핏한 제품을 소싱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뭔가 키워드에 맞는 상품이 따로 있는 건지. 예, 있는데 그걸 찾는 방법을 제가 이따 사무실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 사업을 처음 한다고 하면 네. 어떻게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로 사입으로 가기 이제 뭐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바로 사입으로 가기 좀 무서우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구매 대행이나 저처럼 위탁 배송으로 시작을 해서 뭐 감을 익히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뭐 구매 대행 우리 윈들리 프로그램 쓰면서 뭐 구매 대행 시작하는 것도 좀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그러면 아까 매출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좀 인증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뭐 판매자 센터 이런 거 말고 홈택스로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개인 사업자랑 법인 사업자가 있는데요. 일단 개인 사업자부터 네, 이게 이제 사업자 하나고요. 네. 사업자가 이제 23년에는 여기 이어 뭐 한 4억 5천 이 사업자로 그리고 24년에는 3억 조금 넘게 했죠. 상반기 하반기 사업자 하나. 하나로. 네네네. 네, 이 사업자는 보면은 이제 23년도에 여기도 한 5억 정도 했고 24년도에 많이 줄었네요. 1억 정도 했습니다. 큰 거 4개만 보여드릴게요. 네, 4개만 보시면은 이제 23년에 얘는 한 4억, 4억 2천, 얘는 한 4억 5천, 6천, 그렇죠? 법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법인이 재작년에 5억 5천, 5억 6천, 5억 5천 했고 작년에 한 3억 5천, 네, 이렇게 4개 사업자가 제일 큽니다. 작년엔 한 12억 5천, 네, 하고 재작년에 한 19억 8천. 네. 사실 저는 이제 어쨌든 커머스에서 번 돈을 이제 부동산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 성과는 이 부동산에 투자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제가 좀 급하게 준비한다고 좀 계약서 다 못 갖고 왔는데 요거는 평촌에 이제 다 그 재건축 사업성 좋은 단지 내에 산 거하고 그리고 이게 제 첫 투자했던 인천의 오피스텔에 대한 등기권리증 계약서 최근에 이제 화성에 매입했던 공장. 예, 결국에는 커머스로 돈을 벌다는 게 결국에는 브랜드를 엑시트 하던가 부동산을 매각하는 거 2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근데 브랜드 엑시트라는 게 누군가 내 브랜드를 몇십억 주고 사갈 정도의 브랜드 밸류를 만든다는 건 정말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부동산 매각이다. 대표님 아까 그래서 키워드와 맞는 핏? 네. 이런 게 있다고 해주셨는데 네네네. 혹시 이런 게 어떤 건지 좀 네, 그럼 지금부터 소싱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핏에 맞는 제품을 어떻게 소싱하고 어쨌든 그 핏이 무엇인지 지금 설명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고 한번 차근차근 잘 따라 해보시면은 성과 있을 테니까 주의 깊게 들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키워드 핏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키워드의 결이라는 걸로 표현을 해요. 근데 키워드 결은 뭐냐면은 일단 키워드라는 거는 검색하는 사람의 의도란 욕구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거야. 이 말은 조금 더 풀어서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은 그래서 백팩이 있어요. 백팩이 있는데 그 노트북 백팩을 검색하는 사람이 원하는 백팩이랑 여행용 백팩을 검색하는 사람이 원하는 백팩이랑 분명히 그 욕구의 결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트북 백팩을 원하는 사람은 뭔가 조금 디자인이 슬림하고 뭐 직장인 분들이 이제 출퇴근할 때 쓸 수 있는 백팩의 이제 결인 거고 여행용 백팩은 뭐 수납이 많고 대용량이거나 그런 백팩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키워드 핏이라는 건 뭐냐면 키워드 결이랑 정확하게 맞는 제품을 소싱하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키워드가 가진 결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럼 키워드가 가진 결이라는 거는 이게 그냥 찾으면 좀 어려운데 이게 조금 카테고리화하면 좋은 게 그냥 2가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디자인 결,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의 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디자인결은 그냥 심플하게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제품을 판매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상위에 노출되는 애들이 있죠. 걔네들이 어쨌든 그 키워드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고 구매하고 매출이 높은, 즉 좋아하는 것들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요는 뭐냐면은 1페이지에 상위에 나온 애들의 디자인 경향성을 보면서 이 키워드에서는 어떤 디자인을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를 파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즉 기능의 결도 마찬가지인데, 기능의 결도 똑같이 그 해당 키워드 검색을 해서 상위에 뜨는 애들을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보시던지, 아니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친절하게 연관 검색어나 그 자동 완성 검색어라는 걸로 우리 유출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디자인 결과 기능의 결을 일단 먼저 파악을 해요. 파악을 했으면은 이 파악한 결을 최대한 만족하는 제품을 소싱을 하던지, 근데 보통 디자인 결이나 기능의 결을 모든 것들을 다 완전하게 핏하는 제품은 시장이 잘 없어요. 그러면은 소싱을 하던지 OEM 해서 만들던지 이 두 가지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때는 보통 이제 최대한 만족하는 제품을 소싱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쨌든 1688에서 소싱을 많이 하니까 1688에서 해당 키워드 검색을 해서 내가 찾은 디자인 결과 기능 결에 맞는 제품을 그냥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작정 또 다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 결과 기능의 결에 내가 찾은 게 3가지 요소가 있어요. 근데 3가지 다 충족하는 제품은 1688에서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가지나 최소 1가지 이상 충족하는 제품을 1688에서 찾자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찾으면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걸러야 되는 게, 저는 일단은 초보분들은 얼만큼 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실패했을 때 얼만큼 타격을 덜 입는가도 중요하거든요. 이거랑 연관된 게 사실 원가율이에요. 이게 PG 최대한 맞는 거 제품을 일단 선번적으로 소싱을 하고 거기서 거르는 게 판매가 대비 원가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지는 제품에 한해서 적극적으로 테스트 해보셔라. 예를 들어서 다시 이제 쿠팡으로 가서 사실 처음에 볼 때는 이게 시크릿 창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노트북 백팩이라고 치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상위에 있는 애들의 제가 말씀드린 경향성을 봐야 된다고. 너무 한 제품에 꽂히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 판매량이 많은 제품은 어떤 키워드에서도 다 상위에 떠요. 그 여행용 백팩 키워드에서 상위도 뜨고, 뭐 노트북 백팩에서 상위도 뜨고, 뭐 그냥 백팩이랑 키워드만 있으면 다 상위에 뜨기 때문에 경향성을 보는 거예요. 경향성을 보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경향성을 보면은 뭔가 얄쌍하고 조금 쉐입이 날렵한, 그 상대적으로 가는 직장인 백팩. 여기서 지금 이 디자인 결과 네, 기능 결을 유추하는 거예요. 네, 유추할 때 이걸 그냥 생각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무조건 써놓으셔야 돼요. 기능의 결은 어떻게? 기능의 결은 예를 들어서 노트북 백팩을 해보면은 이게 이게 이제 자동 완성이거든요. 보면은 17인치, 16인치, 18인치, 15인치, 최소한 15인치 이상의 노트북은 들어가는 백팩을 소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나오면은. 근데 이게 사실 순서가 결국에는 노트북 백팩을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한테 적합한 키워드를 더 상위에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저는 그러니까는 제가 만약 노트북 백팩 소싱한다고 하면은 17인치 노트북이 들어가는 걸 소싱을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또 대용량이라는 것도 있죠. 같은 값이면은 뭐 디자인 결은 조금 슬림하지만은 또 대용량인 것도 한 포인트로 갖고 갈 수 있겠죠. 대용량인 것도 다시 눌러 보시면은 연관 검색어나 이 자동 완성 그 키워드를 보면서 어떤 기능의 결을 가져야 되는지 보는 거야. 여기 보시면 또 소가죽이라는 키워드랑 방수라는 키워드도 있죠. 그러면 내가 노트북 백팩을 할 때 재질적인 특성은 소가죽인 거를 소싱할 수 있으면은 좀 좋겠구나. 아니면은 최소한 방수는 돼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감을 잡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기능 디자인 결은 좀 썸네일 보면서 파악을 하고? 그렇죠. 썸네일을 보시면서 대표 이미지 보시면 파악하시면 되고요. 기능의 결은 쿠팡 기준으로는 그 자동 완성이나 연관 검색어를 보셔도 무방한데, 더 정확하게는 사실 리뷰 크롤링까지 하시면 좋아요. 리뷰 크롤링은 이따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네. 그 네이버는 좀 어떻게 파악을 해요? 네이버는 뭐 동일합니다. 네이버는 쿠팡보다 파악하기가 조금 더 힘들어요. 근데 네이버는 정말 그냥 판매량 많은 게 거의 대부분의 키워드 상위를 뜨거든요. 그래서 한 제품이 너무 꽂히지 말고 경향성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노트북 백팩의 경향성을 보면서 뭐 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할 때마저 조금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는 게 뭔가 되게 명확하게 노트북 백팩은 이거, 여행용 백팩은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행용 백팩과 그 노트북 백팩 사이에 무수히 많은 그 제품의 스펙트럼이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노트북 백팩이 있고 여기 대척점이 만약에 여행용 백팩이 있다고 쳐봐요. 노트북 백팩의 결이 약간 뭐 슬림하고 뭐 세련된 디자인이고 여기에 뭔가 뭐 직장인이 쓸 것 같은 느낌이라고 치면은 여행용 백팩은 조금 대용량의 뭐 수납력이 좋은 뭐 투박한 뭐 이런 결이라고 하면은 이 사이에 무수히 많은 욕구 스펙트럼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애들은 조금 더 노트북 백팩에 가까운데 여행용 백팩의 결도 갖고 있고 뭐 출장 가방, 뭐 출장 백팩이라든지 아니면 뭐 직장인 백팩이라는 키워드가 될 수 있고 이리로 가면서 뭐 확장형 백팩이라는 키워드가 될 수 있고 대용량 백팩이라는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딱 무 자르듯이 여행용 백팩의 결은 이거, 노트북 백팩의 결은 이거 이렇게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 사이에 되게 많은 욕구의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라는 게 경향성을 보시라는 거예요. 경향성을 보면서 이 키워드에서 잘 팔리는 제품의 디자인 결은 요렇구나를 이제 파악을 하시는 거죠. 또 기능의 결을 파악할 때는 네이버는 자동 완성이나 그런 게 이제 쇼핑 연관이 있긴 한데 요걸로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네이버는 어쨌든 리뷰를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소싱을 한 제품 한 제품 힘줘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빨리빨리 여러 제품을 테스트하는 게 성격에 맞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는 그 리뷰를 하나하나 다 보기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개괄적으로 보고 이런 느낌 갖고 소싱을 하라는 거죠. 키워드 자체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키워드를 줬을 때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이 키워드로 어떤 사람은 키워드 돈을 못 벌잖아요. 결국에는 이 키워드랑 가장 적합한 제품을 소싱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거든요. 적합도라는 게 결국에는 그 키워드가 갖고 있는 그 고유의 제품의 결이 있는 거고 그 결이랑 얼마나 적합한 제품을 소싱할 수 있냐 요거 차이인 거야. 메모를 해가지고 이제 경향성을 결을 네네네. 파악을 네. 이제 이거를 1688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한번 보여주시면 돼요. 이제 요거를 이제 드리는데 혹시 이 엑셀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거 링크 받을 수 있는 거 놔둘 테니까요. 그때 확인하시고 다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내 제품의 결을 그냥 되게 심플하게 적어요. 이 정도라도 그래도 생각을 하고 소싱을 하라고. 그래서 적고 이제 타깃 키워드 적었으면은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명, 소구 키워드 두세 개, 메인 키워드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원가율이라는 30% 언더라고 했을 때 원가율이 그냥 제품의 단순 원가율이 아니라 쿠팡에서 팔 거라고 하면은 쿠팡 수수료나 뭐 반품 재입고비, 쿠팡 물류센터로 넣는 비용까지 다 차감한 마진에 대한 원가율이에요. 그래서 요 제품 원가율이 30% 언더로 떨어져야 된다. 또 ROI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투자는 이 제품의 원가가 어쨌든 투자 금액이죠. 원가를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거니까. 그리고 수익률은 이 원가를 돈을 주고 사서 내가 하나를 팔았을 때 얻는 마진이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원가 대비 마진이 결국엔 ROI거든요. 이 ROI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 키워드 결에 맞는 제품을 쭉 소싱하잖아요. 소싱하면은 사실은 다 테스트를 해보면 베스트죠.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리소스는 한정적이니까. 그러면 이 소싱 한 것 중에서 테스트를 하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원가율과 ROI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원가율이 낮은 거, ROI가 높은 거부터 테스트를 먼저 하셔라 라는 게 이제 요 엑셀 표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서 소싱해서 테스트 하셔도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키워드만 잡고 아무거나 소싱해서 테스트한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다. 1688에 실제로 소싱할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소싱할 때 키워드 결을 보고 키워드 결과 적합한 제품을 1688에서 쇼핑하듯이 찾는 방법 한 가지랑 거의 대부분의 로켓크로스 강의에서 알려주는 게 키워드 결이라는 결국에는 만약에 노트북 백팩 검색을 했어요. 그럼 상위에 뜨는 게 어쨌든 잘 팔리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제가? 그럼 상위에 뜨는 거 그냥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대부분 많은 강의 하시는 분들이 알려주는 방법이고 사실 이게 확도가 조금 더 높겠죠. 근데 이거의 단점은 이미 잘 팔고 있는 거를 그대로 갖고 오게 되면 어쨌든 같은 제품이잖아요. 같은 제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싸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 제품의 판매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게 다른 제품인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제품 인척한다는 거는 대표 이미지나 상세 페이지를 1688 이미지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재가공을 한다든지 재촬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잘 팔리는 걸 그대로 갖고 오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1688에서 쇼핑하듯이 찾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에는 이게 경험적으로 나한테 소싱의 감으로 와요. 찾는 과정에서. 예. 말 그대로 정말 쇼핑하면서 고르시면 돼요. 자, 내가 말한 노트북 백팩의 결을 아까 확인했잖아요. 그러면은 네이버 번역기 들어가셔서 아이고 간체로 이게 노트북 백팩 잘 됐나? 확인한 거죠. 노트북 백팩 잘 됐네. 그럼 여기서 검색을 해요. 그럼 아까 메모했던 결들을 예, 생각하면서 네. 예, 보는 거죠. 근데 아까 1페이지에 검정색 가방이 많았던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이제 검정색 위주로 보는 거예요. 뭔가 이게 약간 얄쌍하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뭐 투박하고 뭔가 이게 괜찮은 것 같다 라고 하면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게 제품 괜찮은 것 같네? 그러면은 일단은 아까 여기 리스트에 이제 넣어요. 넣은데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수수료랑 이출고 비용이랑 반품 회수비랑 다 넣었을 때 이 원가율이 30% 정도 떨어지는지를 보는 거죠. 네. 떨어지면은 그러면 원가율도 괜찮고 결이랑도 어느 정도 내 감이랑 맞으니까 이 제품은 한 20개 내지 30개 사서 테스트 해봐야겠다. 이 의사결정에 가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 이제 느낌적으로 뭔가 노트북 백팩이 되게 얄쌍하고 좋잖아, 예뻐 보이지 않을까 생각했던 결이랑 맞다고 치면은 여기에 이제 넣는 거예요. 세련된 느낌의 17인치 노트북이 가장 위에 나왔잖아요. 그럼 최소 17인치 노트북은 수납 가능해야 된다. 해야 한다. 네, 이 정도까지 감을 잡고, 그리고 아까 색상적으로는 블랙이 많았다. 맞다. 네, 이렇게 감을 잡아요. 그럼 타입 키워드는 이제 노트북 백팩이 되는 거고요. 그 상품명은 사실 내 브랜드명 플러스 소구 키워드 한두 개 플러스 대표 키워드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내 브랜드명이 예를 들어서 뭐 한드래곤이라고 하고 대표 키워드는 노트북 백팩이잖아요. 백팩이면 요 사이에 이제 소구 키워드란 뭐냐면은 그 상품명은 결국에 어떤 데이터랑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클릭률이랑 그나마 조금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캐리어를 내가 기내용 캐리어를 사고 싶다고 했을 때 쿠팡에서 캐리어를 검색하잖아요. 근데 상품명에 기내용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를 더 클릭할 확률이 높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소구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소구 키워드를 한두 개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 키워드는 보통 제가 찾은 결이랑 맞게끔 넣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한드래곤 끝에 메인 키워드가 노트북 백팩이잖아요. 노트북 백팩이면은 디자인 결이 아까 슬림이고 세련된 느낌은, 사실 이 슬림 세련된 느낌은 그 화면으로 썸네일을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기능적인 거를 넣어주려고 하면은 만약에 17인치 노트북 백팩 이런 식으로 넣어주셔도 되죠. 근데 17인치라고 넣으면 너무 수요를 제한하는 느낌도 들 수 있잖아요. 예, 그때는 또 찾아봐야죠. 뭔가 아까 노트북 백팩의 결이 뭐였는지, 기능 결이. 노트북 백팩 했을 때 남자 17인치 제일 많이 뜨고, 이제 대용량 가벼운 이런 또 문구가 있네요. 그러면은 17인치를 써도 되는데, 만약에 17인치라 쓰면은 만약에 18인치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클릭 안 할 거잖아요. 예, 그게 만약 걱정되시면은 뭐 대용량 가벼운 노트북 백팩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죠. 상품명은 되게 심플하고 직관적이면서 소구 키워드 한두 개 정도를 넣어주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판매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시장가에 맞춰야 돼요. 이거 좀 어려워 하시는데, 노트북 백팩 검색했을 때 이거 좀 비슷할 것 같고요. 38,200원, 49,000원. 얘는 너무 싼 거 제가 못 맞춰요. 이건 저희가 못 맞춘 거 인정해야 돼요. 네, 그러면 39,900원이 좀 결이 좀 다르네. 아까 그거고 19,800원. 그러면은 보면은 맥스 값이 얘는 브랜드고 37,800원. 그럼 맥스 값이 얘가 되겠네요. 맥스 값이 49,000원. 그러면은 얘는 판매가는 딱 들어가지 말고 범위로 들어가세요. 범위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까 42,000원부터 내 제품이랑 결이 맞는 게 29,500원까지 내가 측정해야 되는 판매가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부터 싸게 들어가지 말고 이 맥스 값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팔아보는데 만약에 조금 반응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500원 내지 1,000원씩 낮춰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29,500원 선까지. 나 쳤는데도 안 팔린다라고 하면은 내 제품이 시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42,200원으로 뭔가 이게 안 이쁘지 않아요? 그쵸? 그 39,800원이 좀 더 이뻐 보이죠? 이렇게 이거 39,800원에 넣고, 이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품 판매 수수료거든요. 판매 수수료는 쿠팡 윙에 로그인 하셔서 어디 있어? 상품 등록에 들어가셔서 수수료는 이 카테고리에 대표님들이 이제 소싱하신 그 카테고리에 넣어주시면 돼요. 아까 백팩이었잖아요. 백팩 검색해 보시면 남성 백팩 나오죠. 누르시면 수수료가 나오거든요. 이 VAT 별도예요. 10.5%니까 여기에 10.5%를 해보시면은 이게 부가세가 자동으로 계산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입출고 비용은 이거 그냥 클릭하면 URL 달아놨거든요. 들어가면 입출고 비용을 보는 란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윙 로그인 한 상태에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입출고 비용 확인하기 들어가 보시면은 입출고 비용은 뭐랑 연동이 되어 있냐면 이제 사이즈랑 연동이 되어 있어요. 내 제품을 소싱한 사이즈가 어디 영역에 들어가는지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게 내가 실제로 수입해서 눈으로 보기 전에 모르잖아요. 그때는 1688에 보통 여기 보시면은 이게 사이즈 값이 여기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상세 페이지에 여기 있네요. 43, 38cm. 여기 큰 범위로 넣어주시면 요거나 어쨌든 저기 다 더하면은 81이고요. 밑에는 어쨌든 더 낮겠죠. 우리가 80,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잖아요. 일단 보수적으로 요걸로 잡는 거죠. 소형이라고. 소형일 때 입출고 비용을 확인을 해보면은 소형일 때 판매가가 3만 원이 얼마였으니까 3,625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3,625원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부가세가 개선되어 나가고, 이제 반품 회수비도 눌러 보시면은 반품 회수비는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이것도 사이즈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소형의 3,000원대가 1,075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1,075원을 넣으면 돼요. 반품 재고비는 요거 판매가랑 연동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넣으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엑셀 표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반품률을 적어야 되는데, 사실 내가 실제로 팔아보기 전에 반품률을 모르잖아요. 이때는 쿠팡 20% 잡으시면 돼요. 쿠팡 반품률이 높기 때문에. 러프하게 20% 잡고, 만약 의류 같은 경우는 한 40% 잡으세요. 1688 중국 가격은 여기 위안화가 얼마야? 79위안이죠. 79위안이고, 이 수량은 가방 같은 경우에는 1+1으로 팔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씩 판매하면은 이제 원화로 된 러프하게 계산된 원가가 나와요. 이 원가는 곱하기 330이 되어 있는데, 이제 위안화 곱하기 330인데, 이 330의 의미는 우리 중국에서 물건을 주문하면은 중국 내륙 배송비, 또 관부가세, 국내 배송비가 들잖아요. 이걸 세세하게 다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구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셀러를 하는 게 아니라 포워딩 업체를 해야겠죠. 구할 거면. 근데 우리는 셀러기 때문에 일단은 러프하게 구해놓고 나중에 실제로 수입하면은 이 원가도 현실화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잡아야 될 게 쿠팡 센터로 넣는 개당 물류비예요. 쿠팡 물류 센터로 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직접 택배를 계약해가지고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밀크런이라고 해서 쿠팡에서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내 제품을 가져가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밀크런이 싸요. 보통 저는 밀크런 택배로 많이 넣는데, 밀크런 택배 가장 큰 박스 기준으로 한 박스당 4,400원이에요. 4,400원인데 만약에 그 가방이 한 박스에 12개가 들어간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개당 밀크런 큰 박스로 넣는 비용이 4,400 나누기 12를 하면 되죠. 이제 367원 정도가 나와요. 367원이 개당 로켓그로서 넣는 물류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몇 개가 들어갈지도 계산해야 이거는 되네요. 처음에 모르죠.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게 사실 팔아보면 아는데, 이걸 안 팔아봤을 때는 여기는 그냥 공란으로 두셔야 돼요. 수입하신 다음에 이 비용을 넣어야 돼요. 만약에 367원이 나왔다 치면은 여기 367원 넣으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개 빠진 게 이거 박스에 넣어서 보내잖아요. 근데 보통 박스를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스 비용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 가장 큰 4,400원 밀크럼 박스라는 게 보통 가로 세로 높이가 세로 높이의 합이 160cm 이하거든요. 160cm 이하인데,
이거를 저는 개당 2,300원짜리를 샀었어요. 그러면은 2,300원 박스에 12개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개당 박스비 나오죠. 그러면 2,300원 나누기 12를 하면은 192원이 나오는 거야. 네. 그러면 192원이 개당 박스비. 그럼 여기에다가 192원까지 더해 주시면은 원가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 물류센터에 넣어보고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제품 원가의 66%가 나오죠. 네. 아까 기준이 30% 언더라 하는 거, 이거는 그냥 안 하시면 돼요. 이거는 너무 지금 소량 수입 단계에서 이 원가가 너무 높던지 아니면은 지금 이쪽 시장의 판매가가 무너졌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나중에 만약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 분들은 이거를 그냥 소량 수입했을 때 여기 이 단가로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얘한테 알리왕왕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1,000개, 2,000개, 3,000개 수입했을 때 단가 얼마로 줄 수 있어? 협의를 한 단가를 넣으면은 더 좋겠죠. 어차피 주력 제품 되면은 대량 발주를 할 거니까. 여기까지 넣어서 요거 66%는 안 해야 되고 ROI가 16%면 너무 안 좋죠. 이런 제품은 이제 안 하시면 돼요. 자,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일단은 소싱할 때 키워드를 어딘가 뽑아오잖아요. 네. 뽑아오면은 그 키워드 결을 확인해야 된다. 키워드 결을 확인하고 그 키워드와 이제 핏한 제품을 소싱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완벽하게 핏한 제품을 소싱하려면 OEM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그 키워드 결을 생각하면서 1688에서 소싱하든지 쿠팡에서 상위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갖고 오는지. 예. 더 들어가서 소싱을 하나하나 더 깊게 해보고 싶다 네네네. 라고 한다면 좀 네. 어떻게 좀 해보면 좋을까요? 아, 이거 너무 많이 풀리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키워드 핏으로 돌아가서 결국에는 우리가 1688에서는 내가 찾은 키워드 핏이랑 정확하게 맞는 제품을 찾기는 되게 어려워요. 결국에는 그냥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핏이 맞는 걸 만들려고 하면은 일단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만드는 건 진짜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기존 시중에 내가 만약에 찾은 디자인 핏 3개가 있으면은 최대한 충족하는 거, 뭐 3개면 2개를 충족하는 거를 사요. 산 다음에 얘를 중국 공장에 보내서 하나를 만족하게끔 약간의 OEM 생산해서 갖고 오는 편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내가 찾은 디자인 핏을 다 충족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냥 감적으로 찾았던 뭐 디자인이나 기능적인 핏 말고 실질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그런 핏을 맞추기 위해서는 무조건 리뷰를 보셔야 돼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들의 제품들의 리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롤링을 해가지고 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쭉. 그럼 이렇게 지금 리뷰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네. 좀 어떻게 좀 속간해지는지 좀 포인트들을. 아, 이때 이제 예전에는 일일이 사실은 눈으로 다 봤어요. 이렇게 평점이 나오면은 네. 평점 보통 이제 저는 안 좋은 거부터 먼저 보니까 이게 보면은 무거워요, 마감 처리가 엉성해요, 사이즈가 작아요. 아, 네. 그러면 우리가 최소 만드는 제품들은 가벼워야 되고요, 마감 처리가 좋아야 되고 사이즈가 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가볍다, 사이즈가 크다, 작다는 어떻게 보면 기준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평점 좋은 거를 다시 봤을 때 만약에 가볍고 수납이 좋아요라는 리뷰가 달린 게 있잖아요. 네. 그 제품이랑 사이즈랑 무게를 맞추면은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파악을 했었고요. 특히 제가 최근에 제조해서 만들어 온 게 이제 서류 가방이거든요. 서류 가방을 보니까 시중에 있는 서류 가방들이 노트북이나 노트북 어댑터까지 충분히 수납이 되는 서류 가방이 잘 없어요. 그래서 서류만 들어갈 수 있는 서류 가방이거든요. 그래서 수납이 작아요, 노트북이 안 들어가요 라는 안 좋은 리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 서류 가방 같은 경우에는 17인치 노트북과 그 어댑터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게 충분히 넉넉한 수납이 가능한 서류 가방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런 네. 제품이 1688에 없었던 거예요. 네, 못 찾았었어요. 그래서 제조를. 네, 1688에서는 수납이 맞으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고 디자인이 괜찮으면 수납이 안 되고, 제가 지금까지 사실 조금 두서없이 막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핵심 내용은 소싱에 대한 걸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싱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다시 한번 계속 돌려보시면서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요즘 매출이 안 나와서 힘들다 네, 하시는 분들에게 그분들이 당장 해볼 만한 액션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매출이 안 나오신 분들은 본인이 시간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지 한번 면밀하게 보세요. 대부분 매출 증대 활동보다 기존 매출을 유지하는 활동하는데 훨씬 더 시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택배를 보낸다든지 뭐 기존에
있는 것들을 뭐 처리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매출이 안 오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매출 증대업 활동을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매출 증대업 활동 쪽에 본인의 시간이나 리소스를 훨씬 더 많이 쓰시면은 매출이 많이 오르실 겁니다. 윈들리 화이팅!